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나비 넥타이는 사연이 있죠? 저로 하여금 제 책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를 쓰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신 정대희 교수께서 유튜브 촬영할 때 그 긴 넥타이 대신 요걸 착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아 보입니까? 아무튼 저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정대희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노벨상이죠. 근데 이 노벨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이 어느 날 우연하게 신문에서 사망 기사를 읽습니다. 근데 그 사망 기사의 주인공이 자기입니다. 근데 그 사망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이 세상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또 자기 삶이 그다지 세상을 유익하게 아니라 대단히 이기적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담은 신문 그런 사망 기사를 읽고서 이분은 대단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망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었다 그러죠. 어찌됐건 그 기사를 읽고서 이분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죽는다면 결국은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하는 엄청난 그런 자각을 하고서 그로부터 자신의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그동안 죽을 때는 실제로 죽을 때 자신이 그동안 벌었던 그런 모든 돈을 세상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만든 것이 노벨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노벨이 자신의 잘못된 그런 사망 기사, 물론 자기 동생으로 인한 사망 기사를 보고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세상 평가가 이렇다는 것을 충격받고 자기 삶을 바꾸었듯이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묘비에 혹은 여러분 세상 어떤 혹시나 기사가 난다면 신문 기사에 여러분들의 사망 기사가 어떻게 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사망 기사, 즉 자식이가 죽었을 때 자신의 사망 기사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사망 기사를 지금 써야 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내용이 적히길 바랍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망 기사를 써야 한다면 당신과 당신 삶에 대해 어떤 내용이 적히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걸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용히 자기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코칭이나 멘토링을 해줄 때 던지면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또는 어떤 젊은 사람이 자신의 직업 경력이나 또는 인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물론 당신이 죽는다면 사망기사를 뭘로 쓸래? 이렇게 묵직하게 묻는 대신에 앞으로의 인생을 내다보면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성취감과 개인적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르게 질문한다면 살면서 아직 시도하지 못한 일 중에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중에 저희 코치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사망 기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사망 기사를 스스로 써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쓴 사망 기사를 낭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망 기사. 전직 국회의원이자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나를 만나는 질문. 교사들을 위한 코칭 실전 등의 저자인 윤인식 씨가 오늘 새벽 잠결에 숨졌다고 합니다. 85세로 생을 마감한 윤인식은 국회의원 재직 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가 코칭을 도입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부익부, 빈익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협동조합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전국에 수많은 공동체 협동조합이 탄생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 윤인식 전 작가는 자신의 책과 강의 등을 통해 코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은 제 스스로 작성한 사망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망 기사에 왜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던져야 될 질문은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제가 꾸는 꿈이 건강하고 이 사회에 유익하다면 제 꿈을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맞다우 셰프 코칭 강의 주제는 미리 써보는 나의 사망 기사였습니다. 이 사망 기사 속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살아가야 될 지향점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망 기사를 직접 써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그리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